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치솟는 물가로 외식비 부담마저 커졌습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3.2%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는데요. 이런 현상이 벌써 2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춘천 퇴계동의 한 음식점. 짜장면 한 그릇이 5,000원입니다. 3년 전 춘천의 짜장면 평균 가격입니다. 지금 평균 가격보다 1,400원이나 쌉니다. 가격 경쟁력을 위해 싸게 팔아왔는데 재료값과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이제 남는 게 별로 없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야채를 많이 쓰는 직종이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가격을 올리기에는 손님들을 놓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실제 강원도 외식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3.2%,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3%보다 높습니다. 이런 오름세는 2021년 12월 이후 2년 5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가 3년 전보다 얼마나 올랐는지 비교해봤습니다. 직장인이 자주 찾는 점심 메뉴를 한번 살펴볼까요? 한 끼 식사로 즐겨 찾는 김치찌개는 평균 가격이 6,8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랐고요. 5,700원이면 먹을 수 있던 칼국수도 이제는 8,000원 넘게 줘야 먹을 수 있습니다. 불고기는 만원에서 13,500원으로 올라서 이제 만원짜리 한 장으로는 먹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햄버거와 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줄줄이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잦아지는 가정의 달, 외식비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 10,000원이 지금 100,000원이. 그러니 젊은 사람들 월급은 안 올라가고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그래서 살기 힘들지. 각종 식재료 값을 포함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고공행진하면서 외식 물가 상승이 언제 멈출지도 장담하기 힘듭니다. 최근에 신선식품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재료비 부담으로 외식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식탁 물가에 이어 외식비까지 들썩이면서 집에서 밥을 해먹기도 나가서 사 먹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이렇게 치솟는 물가에 착한 가격 업소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식용유부터 밀가루, 설탕까지 재료값 상승으로 음식 가격을 올리지 않고는 버티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어서 이송미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들어옵니다.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된 백반집입니다. 맛도 맛이지만 10,000원이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 인기 비결입니다. 소개하고 싶은 곳이에요. 안심되고 가격도 착하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어떻게 먹어요? 하지만 착한 가격 업소를 유지하는 게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사장 부부 둘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치솟는 물가와 공공요금을 감당하기 버겁기 때문입니다. 앱세일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 하고 장아찌 같은 거 다 제 손으로 하고 사람을 안 쓰고 제가 5시면 일어나서 준비를 해요. 춘천 중앙시장에서 6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또 다른 착한 가격 업소. 5년 전 3,500원이었던 짜장면 가격을 지난해 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강원도 평균 짜장면 가격보다는 저렴하지만 가격을 올릴 때마다 단골 손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분들이 또 딴 분들도 모시고 오고 그래요. 또 비싸게 받을 수도 없고 그런 것도 있어요. 조금 적게 남기고 그렇게 해야죠. 착한 가격 업소는 매년 2번씩 지자체가 지정합니다. 가격을 낮추는 대신 공공요금이나 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해 동안 지원비는 250만 원 정도. 착한 가격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장사를 끝날 때까지 그냥 올리지 말까 하던데 이 물가가 보통 물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9월 기준 착한 가격 업소는 강원도에서만 모두 584곳. 이 가운데 32곳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문을 닫고 착한 가격 업소 간판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2022년 강원 지역 제조업 생산액이 시군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제조업의 현황 지도를 보면 원주가 강원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35%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춘천과 강릉은 각각 9.7%에 그쳤습니다.
종사자 비중은 원주의 34%가 집중됐고 춘천이 11.2, 강릉이 8.4%로 역시 지역별 격차가 컸습니다.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격리 직원이 10수억을 횡령한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그런데 회계감사 보고서에는 그동안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항목도 감사에서 무사히 통과됐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병선 기자입니다. 격리 직원이 아파트 관리비 등을 최소 13억 원 이상 개인 계좌로 입금해 횡령 의혹이 있는 아파트. 이 아파트는 유독 엘리베이터 수리가 잦았습니다. 1회당 거의 600만 원 정도 유체가 이루어졌고 지금 19년도에는 거의 2억이 넘고 20년도에는 1억이 넘는 금액이 지금 집중돼서. 그런데 실제로 수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업체가 와서 수리하는 것과 달리 중고 수리업체에 부품을 택배로 발송하고 받는 식으로 처리한 데다 해당 부품이 이처럼 자주 수리해야 하는 부품이 아니라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해마다 의무적으로 했던 회계감사에는 적정하게 집행됐다는 의견만 남아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지난 22년도 회계감사 보고서입니다. 승강기 인버터 수리 관련 항목이 남아있고 1억 원 이상 사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제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음에도 적정한 집행이라는 의견은 어떻게 나온 걸까? 아파트 회계감사는 회계 처리가 공동주택 회계 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거지 횡령과 같은 명백한 부정을 찾아내는 게 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증빙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액수가 크거나 전년 대비 증감 규모가 큰 회계상 중요한 부분만 확인하다 보니 재무제표만 제대로 만들었다면 의도된 조작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가 현재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회계감사 내역을 점검할 수 있지만 문제가 표면에 불거지기 전까지 알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네, 이번에는 아파트 누수 피해 소식입니다. 동해시 한 아파트인데요. 상당 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직접 임대 중인 부영 측의 대처는 더디기만 합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방 한가운데 놓인 플라스틱 상자로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물이 떨어지는 전등 주변 천장은 곰팡이와 썩은 흔적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안방 짐은 모두 빼버리고 아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주방 옆 벽면이 젖었고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이렇게 썩어 있어서 아이들이 저희는 이제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 들어왔을 때 이게 쾌쾌한 냄새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집에 오기 싫다는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서. 동해시의 임대 아파트인 부영 아파트에서는 한 달 이상 10세대 넘게 누수 피해를 겪고 있지만 현재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수 피해를 입고 있는 입주민들은 신속한 보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부영 측에서는 차일피일 해결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사무소는 물론 본사에도 누수 보수 공사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응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부영에서는 바로바로 보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보수하는 게 지급 정지가 됐다고 해서 입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는 건지 좀 그게 의문이죠. 부영 측에서는 누수 관련 급수 배관 공사를 시작했고 내부 하자 처리 개선 방안을 검토하느라 하자 보수가 지연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체 피해 세대 보수가 마무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입주민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강원특수교육원을 포함한 강원도교육청 10개 직속기관이 앞으로 2년 안에 지어집니다. 춘천 신동초교, 원주 영서고, 강릉 노암초교에 들어서는 강원특수교육원은 내년 2월에 착공해 2026년 3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춘천교육문화관 별관 개축 사업은 오는 8월 착공해 내년 10월 준공 예정이고 강원 온라인학교는 원주 지정초 송암 분교장 폐교 부지에 기존 건물을 활용해 2026년 3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춘천교육대학교가 거점 국립대인 강원대학교와 통합 추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교수가 참여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원대 차기 총장이 취임하면 통합 논의를 공식 제안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학 통합에 걸리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4년 이상 소요돼 실제 통합은 내년으로 예정된 통합 강원대 출범 일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춘천시와 더존 비즈온이 남산면 광판리 일대에 추진 중인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앞두고 주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거주지와 농경지를 제외한 임야 위주로 기업혁신파크를 조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동환 시장은 가급적 임야를 활용하겠지만 일반 대지를 사용하지 않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기업혁신파크는 춘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다음 달 14일까지 2024 의료기기 창업 공모전을 엽니다. 수상팀은 창업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최대 2천만 원의 지원금과 창업 보육 공간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대료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2015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창업 공모전은 국내 의료기기 스타트업 기업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소년과 청소년 국제 탁구 대회인 월드 테이블 테니스 유스 컨텐더 강릉 2024가 오늘부터 11일까지 강릉 아레나에서 열립니다. 이 대회는 국제 탁구 연맹 국제대회 전담기구가 주관하는 국제 투어 시리즈로 지난해 8월 청량 대회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두 번째 대회입니다. 중국과 일본, 미국과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중심의 탁구 강국 19세 이하 250여 명이 출전해 한국 선수들과 함께 열전을 펼칩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모직본부가 방학 중에도 학교 도서관을 개방하고 정상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대구와 함께 방학 중 도서관을 개방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이 많아 학생들이 방과 후나 방학 중에도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다며 학교 도서관 사서의 상시 근무 전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닥터헬기 출동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3년 병원에 처음 도입된 닥터헬기는 2022년 199회, 2023년 205회 등 지금까지 2,382회 출동했습니다. 이 출동 지역은 강원 전역과 경기, 충청 일부 지역으로 출동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영월이 602회, 이어서 정선이 499회, 평창이 330회 순입니다. 병원에서 운영 중인 항공의료팀은 22명으로 출동할 때는 기장, 전문의, 응급구조사가 한 팀을 이뤄 탑승합니다. 법원이 양양공항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의 기업 매각 기한을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플라이강원의 기업회생 계획안에 대한 제출 기한을 다음 달 3일까지로 한 달 늦췄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이강원은 현재 복수의 기업과 회사 매각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회생 계획안 제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이 오는 15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전통사찰 701곳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활동을 벌입니다. 어제부터 인파가 몰리는 대형 사찰에서
범죄 예방 진단팀이 특별 방범을 실시하고 소규모 사찰과 암자 등에서는 CCTV와 비상벨 작동 여부 등 치안 장비를 점검합니다. 또 사찰 진입로 등 차량 혼잡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교통경찰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강원도 평균 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 월간 기후 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도의 평균 기온은 13.9도로 평년보다 3.1도 높았습니다. 영서 지역은 14도, 영동 지역은 13.8도로 모두 평년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지난달 강원 지역의 강수량은 영서 지역이 33.8, 영동 지역은 52.7mm로 각각 평년보다 30mm 이상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와 홍천군이 상수도가 없어 지하수를 마시는 내면 박내리 가구에 정수비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도내에서 지하수 관정이 가장 많은 홍천 박내리의 경우 2, 3년마다 한 번 수질 검사를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관리 기준이 없어 수질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지하수를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